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만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들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동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이 아주 걱정인데 비 좀 오라고 한마디씩 해봐요. 하늘한테. 아, 진짜 비 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이 하늘한테 내렸으면 얘기라고 저한테 네? 얘기하지 말고. 아, 하늘에 네, 대고요. 기우제 한번 지내봐. 하늘이시여. 정상근 기자도.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갈등 고조되는 이제 국민의힘인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예요? 네, 우크라이나에 온 가 건지 있습니다. 아닌지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간 거예요, 근데?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이유는 일단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서 그 양국 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뭐 사실 딱히 이렇다 할 이유가 좀 잡히지 않아서 지금 설왕설래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의 방문을 두고 몇 가지 배경을 꼽고 있는데 일단 이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에 대한 돌파구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24일 날 열린다는 거죠, 윤리위가.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에 앞서서 이 세계 언론의 이목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 당 대표로서의 좀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존재감 있고. 뿜뿜을 위해서 갔다. 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 이준석 대표가 뭐 의정 활동 경험이나 뭐 행정 경험, 외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쌓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이준석 대표가 2019년에 이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자격으로 홍콩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제 중국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성토를 해서 그때 이제 2030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번에 몇 년도에 홍콩을 갔었다고요? 2019년, 그러니까 홍콩 민주화 시위 당시에 네, 그때 홍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누렸던 효과를 또 누리려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언론의 해석도 있는 그 상황입니다. 홍콩 갔던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줘가지고. 그런데 배 소장님, 네. 이른바 윤핵관 정치인들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정상 기자가 홍콩 이야기까지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지금 국내에서 당 내에서 챙겨야 될 일이 많은데 이준석 대표가 굳이 우크라이나를 이때 왜 가느냐. 두 번째는 또 이제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득표는 했지만 계속해서 또 남녀 갈라치기 이것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부분도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공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정상 기자 마냥 뭐 새로운 이야기 좀 없습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비판했느냐 그랬는데 네. 저 뭐 비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까지도 설명을 하기 좀 그렇잖아요. 알겠어요. 네. 정진석 부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 이런 글을 또 페북에 남겼다는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 얘기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을 인용해서 예. 당내 견제 반대 세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경남지사 시절에 비슷한 발언을 했던 적도 있었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이제 즉각 반격에 나섰는데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목소리를 일단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가 이슈 주도를 잘 해나가고 어떤 언론 집중을 잘 유지하는 게 이준석 대표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슈 주도권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쪽쪽 빨아먹다가 끝나고 나서는 뭐 너무 자기만 주목받는 거 아니야?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 방문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뭐 이 대표의 방문을 난색을 표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내놨고 연대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네. 천하람 혁신위원회 이야기 좀 들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대로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 다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좀 이렇게 이슈 주도권을 쥐고 가는 뭐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선거 때는 잘 이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끝날 때마다 계속 이제 뭐 자기 정치만 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좀 이런 지적이었고요.
이와 함께 이 혁신위원회에 대한 이 이른바 이제 윤핵관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혁신이라는 좋은 의미가 퇴색되고 이것이 당 내부 권력 투쟁인 것처럼 비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천하람 혁신위원이 이 정치평론으로 여기저기 많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지금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의 또 캠프에 있기도 했었죠. 그랬죠. 네. 예. 근데 저는 요번에 천하람 혁신이 나이가 35 되게 젊더라고요. 네, 굉장히 젊은 정치인.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순천이죠. 대구가 고향인데 예, 순천에 대구가 고향인데 가서 순천에- 당협위원장 한다는 거 예, 아닙니까? 당협위원장 예. 자리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이런 결국 차기 총선 공천 문제에 걸린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새로 이제 당 대표가 만약에 선출된다면 차기 이제 공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이제 임기로만 따지면 내년이지만 내년 6월까지라면서요. 2024년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공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다음 대표가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에서부터 친윤, 반윤까지는 아니도 비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전에 정상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혁신위의 기능 중에도 이게 이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좀 기능 조정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공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24일 날 6월 24일 금요일 날인데 네. 국민의힘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도 걸려 있다고 맞습니다. 봐야 되지 네네.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징계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천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 명운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제 확대 해석을 좀 경계하는 발언을 했어요. 네, 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혁신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오늘은 또 이제 당권 투쟁 이렇게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언론에서는 당과 당내 내분 뭐 이런 데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권력 다툼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는 억측이다라고 잘라 말했고요. 네. 그러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원래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다라고 했고 잘하면 칭찬받는 거고 또 생각이 다르면 비판을 받는 건데 이것을 권력 다툼으로 비유하는 것은 지나치는 억측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정상훈 기자? 네, 갈등 이어지는 국회입니다. 아직 지금 하반기 국회 구성이 지금 안 됐습니다. 네, 21대 국회 후반기가 지난달 30일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그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금 국회의장도 없고 그 상임위원장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원구성 협상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됐는데 어제만 해도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뭐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고요. 또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넘겨라, 법사위원장직을 넘겨라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권성동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그 현충일 기념식장 바로 옆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기에 그거는 안 된다. 상임위 협상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뭐 법사위만 주면은 일사천리 진행될 건데 그렇게 왜 고집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러지 말고 국회의장 먼저 선출하자. 그렇죠. 이렇게 입장을 밝히니까 네. 권성동 대표가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이 이야기가 들어봤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제 국민의힘 쪽에 배분되기로 돼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왜 빨리 그 결정을 안 내리고 있느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 이게 왜 안 되냐면은 법사위원장을 계속 못 내놓겠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은 뭐냐면 그럼 국회의장을 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응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놓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당연히 임명하는 거고 법사위원장도 조금 내놓기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그래요. 충돌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논란에 뭐 전관예우, 뭐 이해충돌, 정치자금 문제까지 불거졌고 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뭐 논문 돌려막기, 음주운전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원구성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국회 일정 자체가 스톱이 됐고 이렇게 되면은 청문회를 못 하게 돼서 이 검증 과정 없이 이 장관이 임명될 가능성도 있어서 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안 되는 절차가 그거죠. 청문 경과 보고서가 대통령한테 20일 내에 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네, 안 오게 그렇습니다. 되면 네. 10일 뒤지는 그냥 재송보 청문회 요청을 없이도 하고 네. 예, 임명이 임명을 해버릴 가능할 수가 수가 있습니다. 네. 절차상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네, 지금 이 국회가 이래서 원구성도 못 하고 여야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배 소장님 법사위원장 자리 이거 네. 국민의힘, 민주당 이 누가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배분할 때 시점에 기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자리를 맡기로 한 거죠. 맡기로 한 네.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때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배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 민영배 의원이 이제 무소속입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이 누군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렇게 할 때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 의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 의원으로 법사위에 이제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이 됐는데 이 복당입니다. 그래서 복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탈당을 한 행위는 이제 개인적이었지만 복당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사실상 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정치적인 또 집단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당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당하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이 우습냐 이런 입장을 내고 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위장 탈당을 국회 조롱거리로 만들었는데 이 선거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복당 의사를 밝힌 것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 위장 탈당 과정에서 이 민주당 지도부와 민영배 의원 간에 이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 날치기는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그 박완주 의원이 네. 성비위 의혹을 또다시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선거 무소속 전에는 조용했다가 예, 무소속 끝나고 나니까 무소속입니다. 당에서 이제 제명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더 이상 아니고 무소속인데 실제 그 같은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박완주 의원은 강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성비위가 전혀 아니다. 언젠가는 이것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성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또 입장을 밝혔는데 이건 2차 가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당에서 제명 조치를 취했고 그때는 충분히 왜 해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했느냐라고 해서 또 다시 또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계속 뭐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저희끼리 왜 비 와달라고 기우제 좀 지내자고 그랬잖아요. 네. 한 청취자께서 문자를 보내죠. 목요일 날 비 예보가 있네요. 이렇게 오. 보내죠. 기원을 들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기상청에서 예보가 나왔는데 오늘 오후에 경기 남부에 비 소식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유, 기도가 효임이 있네요. 그러네요. 역시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거기다가 또 있어요. 목요일에는 서울 쪽에도 온대요. 아, 두 분이 영험이 있으시네. 그러네요. 네, 돗자리 깔아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자, 세 번째 쇼미더 뉴스는요. 네, 대권 주자들 국회 입성입니다. 오늘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국회 첫 출근했는데 이재명 의원의 출근길 메시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나온다 보니까 이제 자막에 직함이 이제 이재명 의원으로 의원입니다. 정확히 네. 박혀 있더라고요. 전까지만 해도 항상 후보였잖아요. 그죠? 네, 후보였고 대권 뭐 후보. 고문이었고 선대위원장이었고 그랬죠. 많은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지금 지방선거 당선자는 바로 경기지사나 또는 서울시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선자 신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그다음에 좋습니다. 좋은 팁이에요. 예, 네. 국회의원은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바로 당선되자마자 의원으로 되는 것이죠. 아,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 당내 분쟁설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정치는 국민 뜻대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 당 내홍이 있다 보니까 그 이재명 의원이 좀 출근길 내내 좀 엄숙한 표정으로 좀 의원실에 입성을 했고요. 또 사무실 앞에서 이 취재진이 여럿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취재진을 보자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까 들으셨던 대로 이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 패배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라고 말했고 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은 바로 이제 당권 도전 여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선을 긋는 듯한 메시지나 또 암시가 있을 건데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인들이 과거에 시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실제 도전 여부를 보면은 대체로 도전하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발언만 놓고 보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섣불리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권 도전도 좀 진지하게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놓고도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끼리 또 찬반 토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친문계, 친명계 치열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오늘 출근하면서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말을 한 건 아닌데 역시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도 뭐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당권 도전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감사한다.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아주 좀 교과서적인 답변을 했고요.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당권 도전일 텐데 아마 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런 관련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상훈 기자. 그리고 네.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복당을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국정원장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어제 만났습니다. 이 민주당 비대위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 민주당이 좀 노년, 장년, 청년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용적으로 비대위가 구성돼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 선에서 적극 돕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그 당대표나 이런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이 일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복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를 했었고 이것이 본인 인생의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네. 거론되고 있는 비대위원장들이 다 고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고사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더 시간을 더 들여서 릴레이 회담을 통해서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맡을 후보가 과연 있을까? 후보감이 있을까? 근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유인태 전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인데 고사를 했고요. 네. 좀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미국으로 미국 출발을 했죠. 그래서 지금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첫 번째는 가장 크게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부터 이게 이제 비대위에 이어서 또 다른 비대위거든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이 계파 갈등, 이른바 친문계와 친명계 이런 것도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맡을 인물이 과연 있을까 이런 좀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갈등은 점점 이어지고는 있는데 말의 강도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친문 홍영표 의원이 그 이재명 의원의 보궐선거를 당이 원했던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송영길 전 서울시장 후보의 출마 과정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재앙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송영길 출마가 선거 패배 원인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었고요. 반면에 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남국 의원이 이 친문계가 조직적인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잘 짜인 드라마 각본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탓 타령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도 이준석 대표처럼 그 민주당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일단 선거 패배로 민주당 내가 지금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배 소장님 김동연 경기도지사 말 한마디가 좀 주목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뿜뿜 동연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2일 바로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실시한 조사에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한데 지선 이후에 기대되는 시도 광역단체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오세훈, 김동연 네. 공이 20%로 가장 높은 기대감이 또 나타났거든요. 예. 그런 만큼 앞으로 주목받는 대선 후보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당 외에서 5시 32분의 기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시 32분 30초인데요. 아 30초까지 가야 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약 32분으로 하시죠. 자제하겠습니다. 이 당 외에서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인물이 바로 김동연 당선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거운동 당시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를 경기 남, 경기 북으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주민 투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이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들께서 아까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 힘기력이 하는 이야기 들으시고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대표가 기소 분리법안 뒤집은 거는 괜찮습니까? 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주기로 합의 본 건데 줘야죠. 또 약속은 서로 지키는 겁니다. 한쪽만 지키면 호구라고 하죠. 네, 청취자들 의견도 분분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 허리케인 패널 최고 짱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영배 의원이 복당이 다시 돈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쭉 고발해 주세요. 3, 2, 1. 탈당, 복당 이러다 숭구리 당당 되나요? 와, 그러자는 거야. 숭구리당당. 숭구리 당당, 숭당당. 조금만 하세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해주세요. 3, 2, 1. 나간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이가 없다는데. 자,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